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서익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경찰 2차 시험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요.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이했지만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죠. 사료가 제시된 문제 중에서 최충헌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좀 말장난이 좀 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 한국사의 경향이요. 크게 어렵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냥 바로 한국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예. 유적지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시면 신석기 시대 농경생활이 시작되었고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자, 예, 전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뭐 해석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집터는요, 되게 움집이로 움집, 바닥은 뭐였다? 예, 원형이었다. 모서리가 둥글다. 예,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움집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문이 토기였다. 예, 이런 거 틀리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언제입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 또한 신석기 시대는 이런 신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1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번이죠. 예, 2번. 다음 보기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또 어떻게 푸셔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딱 보면은 법 8조가 있었다. 여기서 거의 뭐 끝이 나죠. 8조법이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고조선. 그러면 이 8조법으로 어떤 핵심을 잡으셨다면 쭉 계속 읽어보지 않으셔도 눈으로 그냥 이렇게 훑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기원전 3세기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여기서 강력한 왕은요, 부왕과 그 다음에 준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좌 시간에도 많이 강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요 상대부 장군 늘 우리를 현혹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고구려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관직명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상대부 장군은 대형 주제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었고 사출도가 있다. 예, 요 사출도는 뭡니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시조와 그 어머니를 조상신으로 섬겨 지냈고 10월의 동맹이네요. 고구려. 그 다음에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예,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게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이거는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해서 동예와 관련된 이런 키워드가요, 두 개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런 방직 기술은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해와 관련된 내용이죠. 고조선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고분입니다. 고분. 이 고분이 참 재밌어요. 이 고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해 두시면요, 거의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초기에 주로 사신도 아닙니다. 예, 초기에는 뭐가 되고요? 초기에는 생활상이었죠. 이런 생활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도교가 나타나게 되는 게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고구려 땡이네요. 전후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식의 벽돌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벽돌 무덤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무령왕이네요. 그래서 백제 웅진 시기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한강 유역에 있었을 때는 한성 중심으로 발달했던 백제 초기가 되는 거죠. 백제 초기 석촌동 고분군이 있었죠. 예. 그래서 틀렸네요. 3번.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예, 불교 때문에 화장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분 양식도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큰 핵심은요, 무덤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또한 이 안에 껴묵거리가 많다. 그만큼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 곳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통일신라
되면은요 이런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나 김유신묘 같은 경우 있죠. 김유신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새가 나타납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긴 하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해 해서 시비지신상과 같은 이런 둘레 돌이 그어져 있는 거죠. 둘러져 있는 거죠. 이런 둘레들을 둘레돌을요 뭐라고 합니까? 호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서 조금 헤매지 않으셨나요? 보시면요 정효공주예요. 이거는요 정효공주. 정효공주는요 벽돌 무덤이죠. 중국 당나라식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정혜공주의 묘가 되는 거죠. 정혜공주의 묘는요 모조림 천장 구조 양식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리고 돌사자상도 여기서 출토가 되는 거죠. 정혜공주에서요. 예, 정효공주가 아닙니다. 정혜공주 고구려 계승. 예, 쉽네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시간 좀 걸리셨나요? 4번 푸실 때. 예, 한번 쫙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국 원왕을 살해하였다. 이 고국 원왕은요 근초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고국 원왕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위로는 전연의 침입을 받고요 아래로는 근초고 왕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양성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몇 세기입니까? 4세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 우산국 정벌은요 지증왕이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증왕은요 암기가 쉽다고요. 몇백 년으로 가면 된다. 500년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세기? 6세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영락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광개토 대왕의 다른 이름은요 호태왕, 또 하나는요 영락제. 다 같은 이름이 된다라는 거. 예,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 언제입니까? 4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르을 백제 왕이 신라의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결혼 동맹이네요. 백제 무슨 시기? 백제 웅진 시기가 되는 거죠. 이 결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요 소지 마립간이 되는 거고요. 또한 신라 같은 신라가 소지 마립간이죠. 그 다음에 백제는 뭐겠습니까? 동성 왕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웅진 시기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우리 역사에서요. 소수림 왕은 늘 세 개뿐 없습니다. 고구려의 왕이죠. 뭡니까? 불교, 율령, 태학이죠. 태학. 그래서 이거는 소수림 왕이 되는 거죠. 4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4세기 중반. 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본다면 정답이 뚝 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네요. 1번. 예, 한번 정답 한번 꾸며 보셨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가 세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그는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하였다. 보통 우리가 사료에서요 앞부분은 많이 본 사료예요. 고구려의 별종이다. 누굽니까? 대조영이네요. 대조영. 자, 고구려가 망하자 영주로 이사했고요. 그는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로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무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뭐가 되겠습니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되겠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선왕 때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예, 선왕 때 해동성국이고요. 이 선왕의 연호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선왕의 연호는요 건흥. 자,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요. 정당성 대내상 나오네요.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 충인이 3부를, 우사정 지혜신 3부를 나누어 관할하였다. 예, 정당성.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정당성 중심의 통치체제를 마련한 게 발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요충제는 5경 있네요. 그 다음에 15부 최하 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62주를 두었다. 맞고요. 언제? 선왕 시기에.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서 10정이 나왔어요. 10정. 우리가 10정 하면은요 그거 하나뿐 없잖아요. 구서당,
십정. 십정은 어디에 지방군입니까? 예,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예, 그래서 이 십정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들으시면 진짜 안 됩니다요. 예, 아시죠?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기의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한다. 맞네요. 신분적 제약이 있는 육두품은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육두품의 성향이 되면은요, 신라 중대에는 친신라적이고 신라 하대에는 반신라적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어떤 주요한 자기 세력들이 필요해요. 자기 세력으로 누구를 등용시킨 거예요? 육두품들을 등용시킨 거죠. 이런 육두품을 등용시키고 집사부 시랑직에 등용이 되는 거죠. 육두품,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근거지에 군대를 보유하여 군사권을 장악했고요. 군진 세력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대부분 지방의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다. 이런 향리의 자제들은요, 지방 향리의 자제들은 과거를 보고 중앙관리로 진출을 하는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진, 예, 사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리학을 배워서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들요. 그래서 호족과는 관련이 없다.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밑줄 친 인물감이다. 인물감. 자, 보시면요, 가는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항상 조정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매긴 것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승선이라는 벼슬 아치에게 주어 임금께 아르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리하여 뭐뭐의 아들, 여기서 보셨어야 되는데, 자, 이 가죠. 가가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아들 최이죠. 최이. 훗날 뭐고요? 최우가 되는 거고요. 최우, 최항, 최의까지 있죠. 최의까지. 자, 그래서 4대가 정권을 잡았다. 4대가 정권을 잡은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최충헌이네요. 자, 1번 볼게요. 진강후라는 벼슬을 받고 흥량부 이거는요, 자기 토지를 받잖아요. 국가로부터 엄청난 토지를 받게 되는데, 이 진주지방 자기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게 흥령부가 되는 거죠. 예, 최충헌 맞습니다. 예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자겸이네요. 경원 이씨 가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최우죠. 최우. 그 다음에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 대장경을 대신해서 제조 대장경, 이거는 강화도에서 만들어집니다. 1232년에 강화도로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요, 몽고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 주십사 하면서 8만 대장경이 이렇게 조판이 되는 거죠. 또한 이 강화도에서 뭐도 만들어집니까? 금속 활자도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게 뭐였죠? 상정고금 예문까지도 만들어지는 게 강화도 천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최우와 관련이 있네요. 최우.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게 또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파악하면 가장 빨랐죠. 최우, 최항, 최의까지 이렇게 파악하면 가장 빨랐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요, 진짜 요쪽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임금을 계속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무 성적을 자기가 매기고요,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쪽에서요, 크게 키워드를 우리가 또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키워드는 요 아래쪽으로 파악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강후. 자, 1, 2, 3, 4 중에서요, 우리가 다 파악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희한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가요? 계속 모르는 것에 눈이 계속 가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나 그러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건요, 과감하게 좀 제끼셔야 됩니다. 봐봤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아는 것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최충헌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최승로 나왔네요. 예, 최승로는 실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 억제하고요.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최승로와 파트너 성종이네요. 성종. 예, 유교 국가로 변모시켰던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노비 안건법 시행 누굽니까? 광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예, 맞네요. 너무 쉽게 나와버렸죠. 이런 것들은요. 자, 그리고 이 12목을 설치하면요. 주현이 만들어진 거죠. 주현. 자, 그리고 무슨 제도를 두게 됩니까? 향리 제도를 이렇게 두게 되는 것도 고려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예, 너무 쉬웠습니다. 자, 2번.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았다. 천리장성은요, 강감찬의 건의로 쌓게 되는 거죠. 이 강감찬은 거란에 몇 차 침입이 되는 겁니까? 3차 침입이 되는 거죠. 현종 시기로 올라가겠네요. 정계 개백 료서 해서 이거는 태조 왕건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규범서가 되겠네요. 예, 쉬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다음 보기 중 고려시대 토지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성향이 어떻습니까? 세습이 가능해졌죠. 왜냐하면 음소와 공음전이 문벌 귀족의 기반이기 때문에 경종 때 만들어진 전시과 제도는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예, 경종 때 시정 전시과죠. 전현직 관리 모두. 다만 이런 시정 전시과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인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 전시과는 관등의 고하와 인품 땡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분전은요 군인의 유가족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육품 이하는 인전을 지급하였다. 땡이네요. 목종 때 개정 전시과에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목종 때는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개정 전시과인데 제가 그 라이브 특강 때 시험 바로 전에 라이브 특강 때 한번 이런 전시과 제도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엄청 도움이 되셨죠. 그거 들으셨던 분들은요. 예, 제가 이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조금 재구성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예, 거의 뭐 유사했죠. 예. 자, 그러면요, 이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같은 경우는 전현직이잖아요. 전현직 관료에게 다 주게 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개정 전시과에서는 이거였죠. 전직과 현직에게 전부 주지만 누구한테 더 많이 준다? 현직에게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현직을 우대했던 게 개정 전시과. 그러면 현직만 주는 건 뭐였겠습니까? 이게 경정 전시과가 되는 거죠. 문종식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땡이고요.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과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였다. 여기서 뭐는 빼요? 예, 소유권 빼죠. 그쵸? 예, 소유권이 아니다. 수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기역, 니은 2개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2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1개니까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기출 같은 거를요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풀어 보셔야 이런 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한번 연습해 보고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2개입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관학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국자감에는 이 문제를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국자감에는 율학, 산학, 서학과 같은 유학부입니까? 아니죠. 기술학부네요. 예. 그리고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뭐가 있다? 유학부가 있다. 이렇게 가네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공부를 했던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되고요? 평민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유학부에는 몇 품 이상 관리 자재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7품 이상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3품, 여기는 5품, 여기가
칠품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죠. 문제 자체가. 네, 자 그다음에 2번 예종 때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인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였다. 자 보세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 될 텐데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청연각, 보문각 이거를 내가 모른다. 그럼 잽싸게 3번으로 가시는 거죠. 쳐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인종 때 전문 강좌인 칠제를 구제학당으로 정비해야 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인종 때는요. 칠제를 어떻게 합니까? 칠제에서 강예제를 없애죠. 그래서 뭘 정비합니까? 경사, 육, 학을 이렇게 정비하는 거죠. 그죠? 예, 요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서막전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 양현고, 이 양현고도 누구의 액션이고요? 이것도 예종시기의 장학재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어요.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막전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장난이 계속 들어왔죠. 이게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요런 2번이 답이 되겠죠. 특히나 관악지능책은요. 반드시 예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종의 관악지능책 어떤 게 있나요?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칠제 강연을 하게 되고요. 7개의 전문 강좌, 그 다음에 양현고를 설치하게 되고 또 하나 이름을 바꿔요. 국자감에서 뭘로요? 국학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예종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관련된 사회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재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그 소생의 자식이 사회적 진출에는 차별을 두었다.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예, 고려시대 대등했다. 끝이네요.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다음 밑줄 친 임금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임금께서 오방의 풍토가 다르니 농사와 방법도 각각 그 마땅함이 있어 옛 글과 모두 같을 수 없다 하셨다.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러 마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농사 경험을 묻게 하고 신하 정초와 그 다음에 변효문에게 중복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뽑아 한 편의 책으로 엮게 하셨다. 누굽니까? 세종대왕의 농사직설이네요. 농사직설. 자, 1번 제가 늘 나온다고 그랬죠. 주자소 설치 개미자 누굽니까? 태종. 세종은 뭐였어요? 식자판조립 가빈자. 예, 이렇게 가는 거죠. 태종.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과 의방유치를 편찬하였다. 맞네요. 세종의 편찬사업. 소격서 혁파 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악학개범과 동국여지승남 성종시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성종. 자,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13번입니다. 다음 가나는 예송 논쟁에 있어 정치적 대립이다. 나를 주장한 각 붕당입니다. 자, 예송 논쟁 같은 경우는요. 총 현종 시기에 예송 논쟁은 2차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차, 2차. 그래서 기해 예송과 가빈 예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예송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서인들. 그 다음에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남인들은 쭉 이어져 가죠. 언제까지요? 숙종시기 환국까지. 그 환국이 뭐가 됩니까? 경신 환국까지 경신 환국을 거치면서 다시 누가 정권을 잡아버리게 된다.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1번 기해예송에서 그러면 본문 먼저 보셔야죠.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몇 년복을 3년복을 입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종은 몇 년을 입어야 됩니다. 1년복 입자. 우리 아시잖아요. 이거는 남인 이렇게 가고요. 이쪽이 서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예송에서 가해 주장이 채택되었다. 이 기해예송에는요. 1차 예송이잖아요. 몇 년복이 주장이 먹히게 됩니까? 이거는 서인의 주장이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땡.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한 붕당은 자 나가 이제 서인이죠. 서인은 경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였다. 예, 맞네요. 그리고 경신환국으로 누구는 축출당하게 되고요. 남인은 축출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의 주장을 한 붕당은 신권 강화를 중시하였고 나의 주장을 한 붕당은
예, 왕권 강화를 중시하였다. 지금 보시면 가가 남인이고요. 남인이 신권 강화는 아니죠. 서인 세력들이 신권을 강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효종비가 사망한 후 나의 주장을, 예, 나는 서인이죠. 서인의 주장을 한 붕당은 자이대비 조씨가 1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인은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1년복은 남인의 주장이었고요. 예, 예송 논쟁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가나 학파가 되겠습니다. 가나 학파. 예, 제가 라이브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꼭 필수예요. 이거는요, 조선 후기와 관련된 뭡니까? 학자와 그다음에 뭡니까? 책. 학자와 책. 학자와 책. 늘 이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추셨나요? 예. 자, 그럼 볼게요.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가나 학파. 네.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이게 중농이죠. 중농을 우리는 경세 치용학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후생에 힘쓰는 이용후생학파 뭡니까? 중상학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중농, 나는 중상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깜짝 놀라셨죠? 가 학파의 선구적인 인물은 뭐다? 유수원으로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유수원은 뭐예요? 우서 유형원의 반개수록이죠. 예,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학파의 이익은 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 학파가 중상이네요. 이익은요, 한전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중농학파이다. 나 학파가 아니다. 자, 나 학파의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예, 무한우주론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무한우주론도 들어오는 게 홍대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학파의 박지원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 예, 그런데 아쉽게도 박지원이 아니죠. 누굽니까? 박제가가 되는 거죠. 박제가. 네, 이런 문제가 꼭 하나 나와요. 꼭 하나 나오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람과 책, 저자와 책은요, 반드시 꼭 살펴보고 시험 보시면 돼요. 이게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15번.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 예, 이거 보시면요, 포구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그렇죠? 물자가 모이는 곳이니까 객주나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런 영업도 하였다. 맞네요.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개시와 후시가 있었다. 어디 비중이 더 높아진다? 후기로 가면서 후시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진다. 자, 이거 볼게요. 4번.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거는 뭐 잡설이죠. 지금요. 특히 내상. 중국인가요? 아니죠. 일본이죠. 일본. 그죠? 중국과 대중국 무역에 앞장섰던 상인들은 누굽니까? 만상. 이렇게 가는 거죠. 만상. 그래서 내상은 일본과,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요게요. 예. 요 라인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요 4번이 정답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는요, 우리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동학의 순서. 예, 너무나 나올 게 나온 거죠, 뭐.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앞에 거를 보든지 어찌됐든 빨리 푸는 게 문제잖아요. 빨리 푸는 게 시간은 금이니까. 그러면 앞에 거를 보든지 혹은 우리가 또 뒤에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감을 잡잖아요. 일단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먼저 리을 나오고 있고요. 기억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푸셨습니까? 이쪽으로 기억이 두 개 있네요. 기억 보겠습니다.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 예, 이게 최후의 전투가 되는 거죠. 이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되냐면 2차 갑오 개혁 시기에 나타나는 게 우금치 전투예요. 2차 갑오 개혁 시기. 자, 그러면 먼저 이게 보시면 요 내용들을 한번 봐볼게요. 황룡촌 전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산봉기 이후에 황룡촌 전투가 진행이 되면서 어디를 장악하게 됩니까? 전주.
성을 잡아먹게 된 거죠. 그리고 전주성을 잡아먹고 소식이 들려요. 누가 상륙했다라는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상륙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들리는 바람에 이제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와 원한을 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건 전주화약이 되는 거죠. 전주화약. 제가 동학과 관련된 거는요 어제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사료를 보면서요.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거 보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서 이런 전주화약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전주화약이요. 자, 그리고 이런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집강소 설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일본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뭘 요구합니까? 일본이 근대적 개혁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근대적 개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액션은 뭐였다? 교정청을 이렇게 설치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요구하고 그냥 우리가 할게. 교정청 설치. 그래서 교정청 설치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 교정청 설치 이후에 일본이 뭐 해버렸어요? 경복궁을 이렇게 습격한 거죠. 습격 이후에 두 가지, 제가 라이브 특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청일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면 바로바로 일어나잖아요. 청일전쟁이 확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터지게 된다?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무슨 전투가 나타나게 되고요? 공주 우금지 전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라이브 특강 보셨던 분들은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1차 때도요 라이브 특강 할 때 되게 높았어요. 그 2시간 동안요. 꼭 뭐 나중에 뭐 3차 보시는 분들은요 그때 뭐 하겠죠 라이브 특강을요. 그때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감이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요. 정답 매칭이 되시겠죠?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조선시대 역사서와 역사가 해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 이거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은 사관, 춘추관, 관원이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시정기. 사초죠. 사초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관청의 문서를 뭐라 불러요? 이거를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초는요, 사관이 작성하는 초안이잖아요. 역사 초안. 가장 기본적으로 사관이 사초를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쉽게 되는데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된 내용 땡이네요. 자, 내용 성종태는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통사를 만듭니다. 통사를 만드는데 동국사략이 아니죠. 서거정이 만든 동국통감이 되겠네요. 동국통감. 네. 어제 라이브 특강 또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근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사를 정리하여 연려실기술. 제가 또 라이브 특강에서 말한 거죠. 이근익의 연려실기술. 윤휴, 박세당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소설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익의 제자가 뭘 쓰게 되는 거예요? 안정복이 이익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사 강목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디귿과 리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브 특강 한번 돌려서 보십시오. 계속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요. 근데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경찰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경찰 시험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로 쭉 풀어 이렇게 다 배열해 놓고요. 딱 보면 약간 주목할 만한 문제들,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18번 맞죠? 다음 유서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항일 의병투쟁. 이게 사료가 엄청 길어요. 사료가 엄청 긴데 다 읽어보셨죠? 보시면요. 나오고 있습니다. 국치 나오고 있어요. 국치. 부끄러움이죠.
그 다음에 또 쭉 보시면요. 영환은 죽었다 나오고 있어요. 영환 누굽니까? 환의 자결. 예, 을사늑약이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른다 쳐도 어떻게 됩니까? 예, 전반적인 내용에서 을사늑약을 빼올 수는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사늑약 때문에 나타난 무슨 의병? 을사의병. 을사의병의 핵심 의병장은요, 2명이 주목이 되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최익현, 스시마섬에서 순국, 그리고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신돌석이 되겠습니다. 신돌석. 자, 그럼 봐볼게요. 1번 이거는요, 을미의병이 되겠네요. 을미의병.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렇게 나오고요. 이인영 총사령이고요. 허위 군사장이 나오네요. 13도 창의군 만들어서 정미 의병 서울 진공작전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고, 해산된 군인 정미 의병으로 매칭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병이 나와주면 땡큐다. 그냥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예. 자, 몇 번? 그러면 2번이 이렇게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 이거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설명할 게 뭡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1천년래 최대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신채호가 되겠네요. 신채호 1923년에 의열단에게 주었던 강령이 되는 거죠. 민중에 의한 폭력 투쟁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신채호 선생이네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죠. 그 다음에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 니네 조선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거를 반박하는 게 뭡니까?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2대 대통령은요 박은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다음에 경제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어려웠나요?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통일 문제는 어찌 되었든 대형 주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딱 3개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6.15 공동선언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산, 익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섰다. 또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의 새로운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중화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중화공업 단지를요 계속 조성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1970년대 후반이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이네요. 박정희 정권. 1960년대는 경공업 위주, 1970년대는 후반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박정희 정권의 통일 노력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볼게요. 1번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다. 이 금강산 관광은요 1998년부터 실현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게요. 유람선을 타고 갔었어요. 육로 관광이 재개가 되는 거는요. 뭐 이후가 됩니까? 6.15 공동선언 이후가 됩니다. 2000년이죠. 2000년 육로 관광은요.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이산가족 처음. 이거는 누굽니까? 본인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전두환 시기가 되는 거죠. 1984년이 되겠네요. 자, 남북한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네, 맞네요. 3번.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그 직후가 중요합니다. 그 직후는 북한에서는요 주체 사상이 완비가 돼버리는 거죠. 주체 사상의 완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남쪽에서는요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요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독재 체제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4번.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 누구 때입니까? 북방외교의 성과죠. 노태우 정권이네요. 91년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 이게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기사식이죠. 기사식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네요. 어렵진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평화, 민족 대단결, 7사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2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뭐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다 붙으셨으면 좋겠지만 또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장난이 많았죠. 그렇죠? 예, 항상 유의하시고요. 또한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알고 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도요. 정말 크게 점수가 다운되지 않을 정도로 무난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